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그제 박범계 장관의 기습 인사 발표에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해 본인 징계 핵심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관련 과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의 해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뉴스도 꽤 중요한 게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핵심 사유 가운데 하나가 판사 사찰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서울 고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참 이게 어떤 면에서 참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6가지 사유로 추미애 장관한테 이제 징계 처분이 됐고 또 이게 이제 소송으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징계 처분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게 바로 이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여당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삼았어요. 예. 당시에 뭐냐면 대검찰청의 이제 수사정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사들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즉 주요 사건들을 판단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뭐 개인 성향이 어떻고 농구를 좋아하고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각 재판부에게 각 이제 검사들에게 전달해줬다. 바로 그게 이제 당시에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이걸 문제 삼았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됐고 이거는 판사 사찰의 중요한 이제 징계 사유다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서울 고검이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런 행위 자체가 과연 이런 어떤 불법성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혐의 결론을 했어요. 즉 윤석열 총장은 이와 관련돼서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당시에도 어떻게 항소를 했냐면 이게 무슨 판사들 뒷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 있는 판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 이거를 공판 판사들이 바뀝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사가 나면 어떤 사건에 공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공판 판사가 오게 되면 이 사건과 재판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공판 검사들한테 뭔가 주기 위해서 이 인터넷 등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모아서 만든 것이지 이거를 무슨 불법 사찰이나 이런 걸 용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그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검 감찰부하고 법무부에서는 이걸 징계 사유로 해서 징계까지 한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 고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시에 그때 이현정 의원님 기억을 좀 돌이켜봐도 사찰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지 않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윤 총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징계 관련된 이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본안 관련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이 판사 문건 관련해서 그 제보자가요. 사실 당시만 해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아니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말이 있고 윤 총장의 그 성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돌이켜보자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경우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건데 당시에 그럼 이 제보 문건에 대해서 그 배후에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또 이번 인사에서는 사실 뭐 사실상 영전하는 건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심재철 이제 지검장이 반부패부장의 시점에 가장 이제 좀 오해를 받았던 부분 또는 공격받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문건을 받아들고 어쨌든 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건을 봤더니 성격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크게 화를 내고 그걸 배부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그 측근의 전언으로 지금 보도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벌어진 뒤에 시간차 공격을 했다고 오해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검에서 결론이 나무리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 결국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의도와 맞물려 가지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혼선을 초구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영전성의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그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혹의 당사자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번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결국 검찰 내에는 큰 갈등과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장관과 부장들의 어쨌든 결탁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진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결국 한동훈 검사의 수사에 대해가지고 이성윤 지검장과 이제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박범계 장관의 인사라는 거는 이 두 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을 좀먹는 이 두 가지 갈등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해법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인사를 한 건가 또는 무엇을 위한 인사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인사인가는 꾸준히 비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부적절한 판사문건 만들었다는 건 윤 총장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문건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대검찰청이 지금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때 그 문건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 심재철 아닙니까? 예. 이분이 저는 제공했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문건 중에 그 반부패 담당 문건이 있고 공공 또 수사부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 담당하는 그 문건만 딱이 특정돼 가지고 예. 제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제공한 게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은 의심 수준인 거잖아요. 뭐 확인된 사실은 아직 아닌 거니까. 근데 전체 문건 중에 반부패 담당 예. 그 공판 그금액이 제공이 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체는 이제 그 공용 서류를 어디 외부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건에 따라 그 당시에 그 한동수 대검 우리에서 바로 압수수색을 정광석과처럼 압수수색을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통화 내역을 보면요. 법무부의 간부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의심이 노는 이런 이게 내역들이 많습니다. 예. 법무부에 있는 직책들은 뭐 국장님 이런 식으로 또는 감찰 담당관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무부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다면 이게 그건 중대한 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는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지 개별 사건에서 직접 어떤 압수수색에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법무부하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통화하면서 압수수색했다면 이것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에서도 뭐 포렌식 팀을 대견한 게 아니냐 이런 이게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무혐의 됐지만 당연히 그런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 있잖아요. 절차에 이거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의 적법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하나 둘 더 드러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의원 몇몇이 다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뭐 심하게 말하면 검찰 해체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에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황운하, 민영배 의원이 뭐 이제 철험해라는 이제 의원 모임에서 직접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한다라는 법안을 좀 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이거를 검찰 해체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검찰 해체법이랑은 동의하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건데 일단 이 그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에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거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6대 범죄라는 검찰의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견제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뭐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생각이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아이디어 차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을 제안할 수는 있고 뭐 발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되는 데는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또 경찰과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론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라는 건 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아마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찰 밑에 지금 국가수사본부라고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또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중대사건 수사청을 또 만듭니다. 또 검찰이 있어요. 그다음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수사기관이 많은 나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있어서 불편하신 게 있나요? 저 검찰이 있어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 죄진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예.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과연 이 의원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과연 이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중대범죄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즉, 현 정권 비리와 중요한 비리, 거학들에 대해서 원래 검찰이 있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거학 척결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우리 사회에 좀먹는 어떤 거학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 권력에 맞서서 수사하는 게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저는 가장 근저에는 바로 저는 이러한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검찰입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물론 한편에서는 정치 보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 한편에서는 그만큼 법치에 있어서는 상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좋은 그런 표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검찰이 불편한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여당에. 왜 불편하신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검찰, 앞서 짚어봤던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 원전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가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배국미 전 장관의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배국미 전 장관의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제가 영장 심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특정 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이 정책을 이행하는 것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핵심 당사자로 찍었던 배국미 전 장관이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로 향하던 수사에는 좀 제동이 걸린 건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1위로 꼽은 게 김은경 장관 법정 구속이죠. 예. 김은경 장관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하. 그렇죠? 근데 재판 끝에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구속이 유죄고 불구속은 무죄다. 이 공식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저는 법원에서는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무죄라는 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는 그대로 이게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직진수를 한다 보고 다만 이제 약간의 뭐 보완 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이게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할지 그런 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원칙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국규 장관 다음은 그 당시에 최이봉 예. 산업정책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TF 김수현 사회수석 요까지는 이게 그 보건대 파일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따라서 거기까지는 저는 검찰이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최 교수님, 뭐 서정호 변호사님은 일단 검찰 수사의 대동까지는 아니고 구속이 됐다 안 됐다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또 대체적인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청와대로 가는 관문, 1차 관문이 검찰 입장에서는 제동이 걸린 거기 때문에 원전 수사가 동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구속이 됐으면 저 지금 그 전 장관을 타고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걸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하는 부분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소명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요. 범죄 소명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 명확하게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 변호사 말씀처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재판정에서 뭐 바뀔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원래 계획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더 수사를 보강하든 아니면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청구를 할지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서 변호사님, 김은경 전 장관도 당시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월성 원전 수사가 다시 동력을 찾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참고 자료에 근거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장관에게까지 영장 청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고 그것이 아주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매우 이채롭다. 어제 박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여기 화면에 보면 오늘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 백운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월성 원전 수사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저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면요. 정경심 교수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 나온 거는 정치적 중립에 의심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바로 반박된 논리인데 왜 저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옹호에 나서는지 아니면 비판에 나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사의 앞도 삭제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구속이 이제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나중에 진술을 받길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 장관이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내가지고 본인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긴 상황에서는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장관이 구속이 안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입장이 바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반면 백운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얘기, 검찰 얘기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